묘지에 왜 소금을 뿌린 건지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안 기자님. 통상적으로 소금을 뿌린다는 건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이죠. 네. 인적이 드문 충북 옥천의 한 마을이 바로 이 소금 때문에 발칵 뒤집혔다고 합니다. 과연 소금이 어떻게 뿌려져 있었는지 이건 사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니, 눈이 덜 녹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야산의 어느 묘 위에 하얀 가루가 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지난 1월 20일이니까 며칠 안 됐죠. 조상의 묘를 살피러 이곳을 찾은 주민은 이런 섬뜩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 묘지 주인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조상의 묘에 그냥 소금도 아닙니다. 굵은 소금을 저렇게 잔뜩 뿌려놓고 도망간 거죠. 보통 저 굵은 소금이 애군을 내쫓으려고 저렇게 뿌리는 건데 지금 웬만큼 뿌렸으면 녹았을 텐데 저건 뭐 한 푸대를 갖다 부은 것 같아요, 그러게요. 김현주 평론가님. 어느 정도나 갖다 부은 건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두 곳만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또 그냥 넘어갈 법도 한데 이와 같은 피해를 본 분묘가 모두 11곳에 11 이르렀다고 곳이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후손들의 경우에는 황당하기 짝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하얀 가루가 무엇이냐 처음에는 아마 그런 의문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분묘의 주인들이 모든 같은 일가는 아니었다 그래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분묘가 11기가 저런 식으로 훼손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주민들의 경우에는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정도의 피해가 있다면은 뭔가 해야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는 하는데 정말 이 피해 입은 묘지의 후손들 가족들은 얼마나 황당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이 영상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저희 MBN 취재진이 바로 오늘 가서 촬영을 해온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도 저렇게 소금이 계속 뿌려져 있는 상태인 건데 피해 후손들도 굉장히 황당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 들어보시죠. 내가 이 과수원에 한 번씩 오면은 산소를 내가 이게 봐요. 그런데 멀리서 보니까 하얀 부위가 보이더라고. 그래서도 그 전에 이제 강풍주의보가 내려가 바람이 많이 불었어요. 그래 비닐루가 와서 날려 있는가 하고 와봤더니 비닐루가 아니고 소금이 부어져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머리 부분 쪽으로 산소 거기다 다 이렇게 부어놨더라고. 아이 기분이 안 좋죠. 기분이 안 좋고 황당하고 뭐라고 얘기도 못하고 황당하지 진짜. 지금 또 저 일률적으로 머리 부분에만 부어놨다고 하니까 더 이해가 되지가 않는데요. 도대체 저 소금을 뿌린 이유는 뭘까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확인해봐야 되는데 피해를 입은 야산이 위치한 마을의 이장이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네. 풍수설을 따라 집터나 몇 자리 따위의 좋고 나쁨을 가르는 직관에게 물어봤대요. 직관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근데 이 직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좋은 현상은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당연히 거예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게다가 묘 주인들한테 몹쓸 짓을 한 것 같다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중에 이제 연고가 확인된 5기는 서둘러 소금을 치울 수 있었대요. 왜냐하면 누가 주인인지 알면 예를 들면 뭐 조상의 묘에 저게 있다 그래서 치우자 그래서 네. 같이 합의해서 치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묘 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아서 후손을 모르는 6기가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6기는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남의 묘에 손을 댔다가 만약에 문제가 되면 처벌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금을 치우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방치돼 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을의 주민들은 저것 때문에 마을에 또 안 좋은 뭔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지금까지도 계속 저 소금이 뿌려져 있는 상태로 있는가 했더니 이 묘의 피해 후손들을 연락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마을 이장님 목소리도 저희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후손들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치워주고는 싶은데 남 물건이잖아요, 일단은. 조금 섬찟해요, 지금. 이게 무슨 남한테 해코지를 하는 건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건지 남묘에다가 이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요. 김묘성 기자님, 이쯤 되면 저 소금을 뿌린 저 당사자 왜 저런 건지 직접 물어보고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미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더라도 굳이 이렇게 무언가를 들고 와서 남의 묘에 해코지를 하려는 그 열심, 그 에너지만으로 일단 공포를 느끼기에 충분한데요. 정말 왜 이러는지 듣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직 용의자가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아직도 안 전해집니다. 잡혔군요. 네, 경찰이 여전히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 경찰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변 CCTV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좀 정황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0일 오후입니다. 승합차를 몰고 온 외지인 2명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2명이요, 렌터카에서
소금 포대를 꺼내는 장면이 포착이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화면에 찍힌 차량이 렌터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의자 신원 특정에 애를 먹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찰은 이 렌터카 업체를 통해서 이들이 신원을 파악할 수 있다고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이들에게 적용될 혐의는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미신적 소행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범행 동기가 미신이다라고 한다면 이 미신이라는 핑계도 이 처벌을 할 수가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 경위와 내심의 어떤 의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타인 소유 재물로 평가받는 타인의 분묘에 소금을 뿌려서 이 분묘의 효용 가치를 이제 저해시키면 손괴죄로 처벌을 받는 것이고요. 유사한 케이스로는 이웃과의 어떤 분쟁으로 경계선에 소금을 뿌리면 그 자리에서는 잔디나 풀이 그리고 나무 같은 것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거든요. 이런 전례에 비추어 보면 미신에 의하든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 결과물에 따른 그 죄값은 당사자들이 치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도 저 용의자들을 잡을 수 있는 지금 단서는 경찰이 포착을 했다고 하니까요. 정말 저 용의자들 저렇게 기괴한 범행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 저희 뉴스파이터도 추적을 해보겠습니다.